안녕하세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기획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팀장 승효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인사드리지만 다가올 시상식과 전시회는 현장에서 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에 21년 변화된 핵심 사항과 주안점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순서는 학생 공모전의 연역부터 시작하여 기타 안내사항으로 마칩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은 2008년 시범사업으로 첫 공모전을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일반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의 12번째 공모전에 이르기까지 1개의 분야에서 3개의 분야로 확대되었고 매년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서울시 건축과 도시계획 공모전으로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대 학생 공모전의 포스터를 보니 시작을 여는 사업 설명이 학생 여러분에게 나침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3개 부문에 총 833팀이 참여하여 172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올해 12회 학생 공모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저층 주거지를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는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인이라는 공동체 의식 복원과 관리 관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정비 사업에 비하면 사업 효과성과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이끄는 적극적인 정비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학생 공모전 운영 방향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20년까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자율적인 주택개량 지원, 공동이용 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의 그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주민공동체 중심에서 장소 중심의 통합정비로 지역 맞춤형 개발과 정비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이에 맞춰 학생 공모전의 부문도 대상지 발굴, 사업 모델 발굴, 아이디어 발굴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공모전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하는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저층 주거지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 대학과 국외 대학의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응모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팀 단위 인원은 5인 이내로 예년과 동일합니다. 사업 시행 전 주거 정비가 시급한 저층 주거지 구역을 개발하는 대상지 발굴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건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모델 발굴, 마지막으로 사업 완료된 구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발굴 3개 부분입니다. 예년에는 지정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는 대상지 발굴에서 타 정비 사업이 결정된 구역을 제외한 저층 주거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 발굴 대상지는 기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후보지 중 8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이 중 한 구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발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된 28개 구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 정비사업 결정 확인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대표 지번을 검색하면 지역지구 지정 여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공모전을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는 또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지 발굴에 있어 주안점은 대상지 선정 이유와 세부 분석으로 개발 후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업 모델 발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후보지로 1, 2년 이내의 대상지로 전환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할 구역입니다. 따라서 선정 후보지에 다양한 정비와 개발 사업을 접목하여 실현과 적용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이디어 발굴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참신한 제안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품 방식은 출품 신청서 등 일반적인 공통 제출물과 작품 패널, 발표 PPT입니다. 세부 사항은 화면의 내용과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품 방법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접수였으나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접수로 전면 대체됩니다. 온라인 접수 기간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입니다. 법적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이용에 유의가 필요하겠지요. 또한 수상작의 저작권은 서울시로 기속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학생공모전 홈페이지를 찾으세요. 관련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올린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학생공모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작품 접수 후 9월에 예선과 본선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9월 말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시민청에서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상은 3개 부문 23개 작품에 대하여 총 5,6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문을 통합한 대상이 신설되고 1,000만 원이라는 높은 시상금이 이채롭습니다. 올해는 예선을 통해 수상작품을 선정한 후 본선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를 통해 수상 수준이 결정됩니다. 본선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의 최종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발표를 한다니 좀 떨리시나요? 그동안 서면으로 학생 여러분의 뜻과 열정을 읽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심사 방법도 바꾸게 되었지요. 심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활용도입니다. 특히 실현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채점됩니다. 그럼 2020년에는 어떤 작품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을까요? 마을 만들기 분야의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전농해담은 노년층 비율이 높고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열악한 마을 과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간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우수상으로 선정된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 숲속마을은 현재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확장된 아이디어 제시에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요 지정 대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사전 답사도 진행됩니다. 7월 초에 탐방할 4개 구역을 선정하여 답사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학생 공모전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학생 공모전을 치르면서 주요 질문사항 4가지를 추렸습니다. 이전 공모전 출품작과 수상작 열람에 대한 문의가 참 많았지요. 수상작 자료, 그 외에 보도자료 등을 학생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한 질의사항도 현재 꼼꼼하게 답변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의 수상작 중 12개 작품의 아이디어가 실제 마을에 구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건축 공모전과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지 사업 모델에서 아이디어 발굴까지 공공 지원과 시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인공이 바로 지금 신청하는 학생 여러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준비하세요. 서울시가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에 큰 영광이 있기를 함께 기원하며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